이번 주에 저희가 선택한 책은 말센스입니다. 정말 책은 매우 얇지만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말 필요한 말만 딱 정말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책인 것 같아요. 정말로 아주 높은 평점으로 전 세계에서 동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책이고요. 정말 읽어보시면 정말 왜 그런 명성이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테드 강연으로도 1,500만 뷰를 이미 넘은 강연이시고요. 이분은 본래는 라디오 이 쇼 호스트도 하시고 뉴스 진행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송 쪽에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또 자기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많이 하시면서 했던 것이 더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왠지 막 무슨 소통 전문가, 말하기 전문가가 쓴 책이라서 사실 뭐 나랑은 관계없는 저 사람은 소통의 어떤 천부적 재질을 갖고 태어났고 나는 뭐 그 재주는 안 갖고 태어났고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분도 이 사이사이에 본인이 얼마나 옛날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했었는지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이렇게 세세하게 연구하면서 했는지에 대한 것이 그 어떤 이분이 제시하는 어떤 방법적인 것보다 이 사람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런 거를 그런 세세한 어떤 요령으로 그거를 극복해 나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용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제목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말 센스가 말 재주를 이긴다.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말재주 좋은 친구들 너무 부럽잖아요. 말도 너무 재밌게 하고 그래서 말재주가 좋은 친구들을 참 부러워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면 말을 참 별로 안 하는데 정말로 그 사람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굉장히 심한 경우는 뭐 어눌해 보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말을 잘하기는커녕 굉장히 어눌해 보이는데 심지어는 저 사람이 저렇게 유명한 뭐 엄청난 작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보면 진짜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말 센스와 말 재주가는 전혀 다르다는 거를 했고요. 끝에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위해서 제가 본래 리뷰를 하는데 오늘은 정말 이 책의 말처럼 말을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롤로그의 첫 마디가 진짜로 인상적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다. 가장 친하고 가장 많은 말을 주고받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함께한 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명한 실험에 대해서도 처음에 나오는데 6년 이상 함께한 부부에게 10가지 질문을 주면서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맞출 것 같냐라고 했는데 모두 다 8개 이상은 맞출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4개밖에 못 맞췄다. 반면에 여긴 안 나오지만 다른 거에서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 만나서 6개월도 안 된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했을 때는 10가지 질문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맞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를 보니까 그 6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은 항상 상대를 관찰하고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이건 저 사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거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귄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은 상당히 이 질문을 많이 맞췄었고 이렇게 이미 6년이나 살고 있는 굉장히 사이도 좋다고 생각하는 부부들한테 했을 때는 4개밖에 못 맞췄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알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대부분 오해하면서 산다는 거가 이 실험에 보였던 것 같아요. 여기 아주 뭐 유명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 뭐 나는 해고됐어, 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뭐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보통 생각할 때 나도 그 유사한 그 얘기를 나의 얘기를 하면서 맞아 내가 6년 전에 해고됐었을 때 어땠어, 우리 아버지도 나 어렸을 때 돌아가셨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의 얘기를 시작하는 걸 어찌 보면 위로랍시고 시작하는데 그건 전혀 위로가 아니고 사실 말의 주도권을 내가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훨씬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도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그게 안 좋구나를 느끼고 난 다음 언젠가 친구와 이제 이혼을 했다는 친구와 40분 동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끊으면서 이 친구가 너 덕택에 많은 것이 그러니까 조금 해결된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었는데, 본인은 생각해보니 40분 동안 자기가 얘기한 시간은 1분도 되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고, 옛날에 자기 아버지와 이제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했던 친구는 오히려 아주 화를 내면서 전혀 위로받지 못한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롤로그에서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 8페이지에 나오고요. 소통의 달인들은 절제되어 있고 과도한 제스처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어떤 스킬을 가르쳐 주려고 이 책을 쓴 게 아니라 원칙들을 말해주고 싶다라고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보면 상대의 마음은 절대 펼쳐진 책 같지 않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비결은 상대의 입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고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틀어놓을 수 있도록 공을 들여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정말 이 정성을 다해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프롤로그를 이제 마치고 목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목차는 되게 신기하게 총 이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장에 보통은 이제 서브 타이틀 같은 거를 여기 많이 쓰는데, 여기 써 있는 말은 이 각 장에서 이 저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말을 여기에도 한번 써놓고, 매 장이 시작할 때 장의 첫 페이지에도 항상 써놓으셨어요. 이 1장이 시작되는 1장의 여기에도 여기에 써놓은 말을 똑같이 써놓으셔서 이 말은 한 3번 이 말들은 다 한 3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이 말만 기억해도 나중에 이 책을 한번 읽고 나서도 이 앞에 목차만 읽어봐도 이런 말이 있었지라고 기억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단 명료하게 편집하고 또 편집해서 제가 보기엔 꼭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총 16가지의 말 센스로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이 책의 본래 영어 원제는 We Need to Talk이거든요. 우리 대화 좀 하자. 우리 옛날 개그 프로그램 중에 대화가 필요해 있었잖아요. 그 제목처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떤 지식의 전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정말 대화가 필요하다. 이게 이분이 간절하게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한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저자는 잘한답시고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도 없이 자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 친구는 그래, 네가 이겼어. 너는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와 최소 30년 이상을 함께 보냈으니 너 상황이 더 안 좋아.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뭐 더 관심을 가질 건 없지. 내 기분을 더 상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너무 당황하고, 이 사람의 생각에서는 그게 굉장히 잘하는 그러니까 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위로가 아니고, 그 친구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자기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그 소중한 기억을 말해주고, 그리고 그 상심감을 극복하려고 했던 건데, 그 말할 기회를 한 번도 안 주고 본인의 이 사람보다 좀 더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을 해서 위로랍시고 한 것이 전혀 공감보다는 오히려 그 친구와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버리는 그런 것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페이지에 보면 그것을 이제 이 대화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서 항상 대화의 초점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환 반응, 지지 반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똑같이 말하면 나 지금 너무 바빠 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나도 정신없어 라고 말하는 거는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고요. 하지만 나 지금 너무 바빠 라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왜?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떻게 질문으로 받아내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 사람은 계속 이 캐치볼 게임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항상 그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캐치볼 게임이다. 이게 대화가 오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공을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그런 대화 주도권을 한 사람이 쥐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상대방을 지지해 주는 것처럼 말을 시작했지만 사실은 말의 흐름을 완전히 자기 걸로 갖고 왔기 때문에 정말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페이지에 이분이 또 많은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리뷰하신 것들도 많은데요.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60%를 자기 얘기만 하고 나머지 40% 중에서도 40%는 이 제3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상대방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단언해 사는 거는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아무리 비슷한 경험을 했어도 결코 같은 경험이 아니다. 전혀 다른 경험이라서 결코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라는 거를 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든지 충고나 조언을 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통제병하고, 또 뭔가를 더 많이 얘기함으로써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관심병, 이 통제병과 관심병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더 똑똑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훨씬 더 편견의 사각지대에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거를 우리가 무의식적인 편견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실제로는 항상 우리가 편견을 모두가 가지고 있고 오히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더 그렇다. 그리고 편견을 깨트리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역류 효과라고 35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논쟁이 시작됐을 때 그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히려 그 사람의 반대 의견만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논쟁이라는 우리가 대화가 불가능한 이유는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하고는 논쟁할 필요가 없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하고는 자기 주장만 양쪽이 하다가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다가 스테레오처럼 끝나기 때문에 대화라는 게 본래 좋지 않다. 그래서 정치적인 논쟁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정중하고 솔직한 대화의 목표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근데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많은 대화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좀 더 일에 어떤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많은 대화를 했었구나. 근데 대화의 목표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신념을 매번 얘기해야 될 필요도 없고 내가 그 신념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신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신념을 꼭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바꿀 수는 있기 때문에 더더욱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강요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이분이 20여 년 동안 저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모든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줄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랑 견해가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블로그에다 써라. 사람하고 말하면서 하지 말고. 이거를 이 테드에 보면 이분 가면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말이 또 더 요점 정리돼서 잘 있습니다. 그리고 말센스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방형 질문 던지기와 폐쇄형 질문 던지기가 있는데, 개방형 질문 던지기는 항상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이런 6가지의 말이 질문에 꼭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무슨 책을 좋아하는지, 무슨 여행지를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공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형 질문은 yes, no로 끝나는 질문이고, 이 개방형 질문은 이 사람의 언어로 말해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라서 그때 사고가 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두려우셨어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라고 하면 오로지 그 사람만의 고유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은 당신의 배려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50페이지의 그 설득의 심리학 그 유명한 책에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2가지 전략. 첫 번째, 칭찬을 해주는 것. 2번째,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거에서 본 것 중에 미국에서 제가 이름은 지금 생각나는데 되게 유명한 아주 성공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었어요. 어디선가 회의를 하다가 앨런 머스크를 만났는데 거기서 만나서 앨런 머스크가 자기를 보더니 하이 인사를 하더니 그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막 신이 나가지고 20분 동안 그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줬대요. 다 듣더니 한마디도 안 하고 앨런 머스크가 썼더니 난 그거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갔는데 자기가 그때 너무너무 한데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정말 얼마나 이 친구가 정말 천재인지 너무나 사랑스러운 편이라서 정말 자기한테 배우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그 사람을 한 수 가르쳐줬는데 사실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만 하고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람한테 그 사람의 말을 막 떠들어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진짜 천재가 아닌가. 이학 박사나 무슨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떠들어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에 대해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침묵에 대해서 침묵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사람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질문을 던지자마자 이 사람이 또 말을 못하면 쑥스러울까봐 질문해놓고 내가 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침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센스 4번째, 대충 하는 것을 잘 아는 척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 대충 아는 것을 잘못 말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오류가 발생하는지에 대하면서 도미노 피자가 오히려 자기들을 피자 후지다라고 광고한 것 때문에 얼마나 이 비즈니스 업상 놀라운 그 광고의 역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에피소드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거가 중요한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정직하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 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겸손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9페이지 그 가장 위험한 짓은 조금만 배우는 것이다. 알렉산더 포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 사람의 이 저자의 생각과 또 많은 이 분야의 다른 책들 또 실험들에 대해서 많이 인용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통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결함이거나 어떤 열등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약점을 노출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데 그래서 길도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대충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거라서 반드시 물어보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 63페이지에 보면 이 괴짜처럼 생각하라라는 책에서 영어 단어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단어 3단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I love you 이 단어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저자가 말한 거는 I don't know 이 3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는 단어를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도 뭐 5세에서 8세 어린아이들조차도 75%의 아이들이 답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더욱 중요해서 성공할 때까지 속이라라는 정신이 있게 되는데 실제로 어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비생산적이냐면 실제로 진정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장하고 배우고 개선시키는 건데 그러려면 먼저 나는 잘 모른다 라고 말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서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 전설의 스터즈 터클이라는 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분은 96세에 돌아가신 이제 그 방송인이신데, 퓰리처 상을 타게 한 거는 이 사람이 실제로 엄청나게 유명한 연예인들을 많이 이제 사람들을 많이 인터뷰했지만 그것 때문에 퓰리처 상을 탄 게 아니라, 이분이 몇 년에 걸쳐서 5,000명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그 인터뷰한 9,000시간 분량의 인터뷰를 담아서 이거를 낸 책,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모두들 하기 싫어하고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이라는 제목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발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보통은 어떤 생각을 할 때 뭐 막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생각을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일반인들의 생각에서 많은 지혜를 했던 거.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자서전에 보면, 내가 인터뷰할 때 들고 가는 거는 존중이라고 하는 태도다. 뭐 다른 뭐 녹음기를 준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그 뭐 관련 지식을 미리 공부해서 간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존중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듣기 말하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굉장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떤 교육의 과정에서 한 번도 이 훈련을 배워보는 어떤 그 과정이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히어링하고 리스닝이 틀려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듣는 거, 그리고 적극적으로 듣는 이런 그 리스닝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이 능동적으로 듣는 리스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왜 힘드냐면, 실제로 뇌과학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말을 할 때 두뇌에서 쾌락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심지어 이 섹스, 코카인, 설탕 같은 것에 반응하는 거와 똑같은 부위의 뇌 기능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쾌락 중추가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면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잣말을 할 때도 이 똑같은 쾌락 중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벽 보고 얘기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대의 말을 듣는, 정말 진실로 듣고 있다는 거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어에서 I hear you, 내가 당신을 듣고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역설적으로 잘못된 말인지, 진짜로 듣고 있다면 listen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내가 얼마나 잘 들었냐에 따라서 이 기억의 정도가 틀려진다고 하는 건데, 최근에는 아쉽게도 이 140자로 한정되어 있는 이 트위터에 의해서 우리가 트위터 두뇌라고 해서 이 140자를 넘어가는 이 긴 거를 사람들의 말에서 더 이상 집중하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듣기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질 뿐이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멀티태스킹을 사람들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멀티태스킹은 환상일 뿐이고,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고 컴퓨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다.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도록 하고, 또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에서 우리가 강구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어떤 비언어적 정보, 몸짓이라든지 표정, 손짓, 자세, 어조 같은 것을 다 들어야 진정으로 이 사람의 말을 능동적으로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으로 듣는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표현인데, 수동적으로 참으면서 듣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생각은 열리고 관계는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해주고 있고요. 말센스 6번에 보면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보내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또 보면 상대가 대화하는 중에 하품이나 딴청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을 잘 살펴야 하고, 그 사람이 지루해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만약 무시한다면 그거는 나는 당신과 관계를 끊겠어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로 섬찟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화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오래 생각해서 말을 할수록 말 실수가 줄어들고 설득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보통 정말 잘 만든 영화를 보면 정말 편집을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하잖아요. 이 토시 하나를 빼내는 거, 뭘 하나를
보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오래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영화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편집의 과정과 같다. 그래서 최대한 말을 짧게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편집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남자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많은 부분이 이 실제 예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상대방의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상대방 반응이 뜨뜻미지근한지, 또 하품을 하는지, 딴청을 하는지, 또 인내하는 표정을 듣는지, 말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지, 말을 끊는지, 이런 것들이 사인이 있으면 빨리 그 사인을 알아차리고 대화를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에 가면 잡초밭에 들어가서 배회하지 않는다라고 있는데, 처음엔 잡초밭이 뭔가 했는데 이 불필요한 내용을 시시콜콜 떠들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TMI 해서 too much information 하잖아요. 그래서 첫 마디에 보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뭔데요? 여러 말을 이렇게 늘어놓으면 알 수가 없고, 여기 정신과 의사의 연구에 의하면 40초 이상 말을 늘어놓으면 그때서부터는 독백이 돼버린다. 우리가 20초 이상을 상대방의 말에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초가 맥시멈이고 40초 이상은 이제 독백이 된다라고 하는 거라서 타임 스탑워치를 해놓고 40초라는 시간이 되면 말을 끊어보는 연습을 해봐라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하여간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본래 우리는 유전자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고, 좋아하고, 또 남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고, 침묵을 불편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극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그 말을 하지만 가끔은 세세한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친구의 말을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은 어찌 보면 봉사의 수단이다. 정말로 뭐 직장에서 또 뭐 부모님을 여위어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 실연을 해서 막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는 그 얘기 자체가 봉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내가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너무 많은 거를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진짜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우리가 보통은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으면은 그 말을 꼭 나라면 뭐 어떨 텐데 하고 이렇게 말을 끼어들고 싶은 생각이 이미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막 머릿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그는 양털 걷어모으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양털 모을 때 이 잡초덤불에 있는 양털들을 이렇게 막 모은다고 해요. 근데 이것처럼 실제로 남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 않고 그 사람 얘기를 희어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있으면서 나는 이제 무슨 말을 해줘야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이 산만한 거는 ADHD라고 해서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성인 주의력 결핍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도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새로운 거를 관점을 배웠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한 가지 생각에 있지 않고 딴 데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테스트가 이 스트룹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하얀색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그 단어의 색깔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오렌지색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얘기는 듣지 않으면서 이렇게 나만의 생각 속에 있는가. 그래서 잠재적 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는 막 득실거리는 시끄러운 곳에도 일을 잘하게 되고, 또 이런 잠재력 억제 능력이 부족한 어떤 장애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훨씬 더 창의적이거나 고도로 지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런 억제 능력이 7배 정도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데서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조절 능력도 우리가 뇌가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실제로 잘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대화를 이제 안 하는 것도, 내가 대화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고, 여기서 재밌는 실험으로 갓 구운 초콜릿 쿠키를 유혹한 다음에 초콜릿이 아니고 물을 먹으라고 요구한 다음에 사람에게 다른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과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도 굉장히 인상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아무튼 뇌가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사실 업무를 하거나 이럴 때도 본의 아니게 이런 게 많잖아요. 갖고 온 초콜릿 쿠키로 유혹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어찌 되다 보면 그게 초콜릿이 아니고 뭐 고의적이었던 전혀 고의가 아니었건 다른 물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업무를 하다 보면 이미 그 사람의 뇌는 이렇게 너무 놀라고 지쳐버려서 그 과제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것이 무슨 말이 됐건 그냥 그 생각을 빨리 흘려보내라. 당신 생각은 항상 5만 가지의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고, 우리가 왜 찰나라고 하는 거, 저도 찰나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었는데 전에 어디서 봤을 때는 그게 한 생각이 일어나서 없어지는 그 시간이라고 하고, 그걸 숫자적으로 하면 0.75초? 뭐 이렇게 0.075초였나? 하여간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 24시간으로 보태면 하루에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 한 찰나에 한 개의 생각씩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 나한테 5분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동안 이 머릿속에서는 이미 뭐 수천 가지의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기억해서 저 사람 말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내가 그 기억하고 있던 말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떠올랐던 생각은 그대로 통과시켜서 나가버리게 해라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도 놀라운 실험이 사람이 문장을 말하고 답변이 될 때까지 0.2초밖에 안 된다. 평균적으로 제일 짧은 거는 일본이었었는데 7m초 0.007초만이었었고 제일 긴 덴마크조차도 470m초, 그러니까 결국 0.5초도 채 안 되는 시간이다. 거의 이 500배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는 이 몇백 배의 차이가 나는 것조차도 0.5초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대부분의 경우에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고 말부터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으로부터 단어를 하나 끄집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0.6초인데 우리가 말을 하는 거는 0.2초 만에 대답을 하니까 실제로 이 컴퓨터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단어를 채 생각해내기도 전에 말부터 일단 시작하고 만다는 것이 이 책의 어떤 실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상대의 말을 듣는 동안 자신의 말을 이미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 심리 언어학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저자는 이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한 가지 나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기 말을 구성하는 동안에 상대의 말을 이미 듣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있는 동안 자기 말을 구성한다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산만해지는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보면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도 본인이 상당히 이 언어 소통이나 말을 하는 거에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전에 이제 그 직장에서 이 사람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과의 그런 갈등에서 내가 얼마나 말을 잘 못하고 있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큰 계기가 됐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그 실수는 꼭 지적은 해줘야 되지만 단 한 번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반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 기억에 좋다고 하는 어떤 무의식에서 뭔가를 자꾸 반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는데, 하지만 이 반복이 되는 순간 우리 뇌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이걸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복을 할 때 좋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키워드는, 그게 나 자신일 때는 반복이 효과가 있는데 그게 타인과 할 때는 반복은 우리 뇌에서 스킵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길을 갈 때 어떤 먼 길을 갈 때 가는 길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이유가, 갈 때는 새로운 길이니까 모든 지표를 우리 뇌가 다 스캐닝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입력된 게 많았기 때문에
그 길게 느끼지만 돌아올 때는 이미 한번 봤던 거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모든 걸 다 스킵해버려서 굉장히 짧게 이 저장된 양이 작아서 그렇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반복은 정말 좋은 건데 그거는 나 스스로 할 때만 좋다. 그리고 남한테 할 때는 반복은 다 스킵하게 된다라고,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역효과만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에 보면 이 얘기 저 얘기로 건너뛰지 않는다. 이제 이 플라이트 오브 아이디어를 하는 사람하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대화를 어떻게 하면 한 주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실험이 148페이지에 있는데 이 방금 들은 내용, 어떤 얘기를 이제 귀 기울여서 잘 들으세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방금 들은 내용을 테스트를 해도 50%만이 보통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2달 뒤에 그 주의 깊게 들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테스트를 해보면 25%만이 기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무리 집중을 해서 들으라고 해도 이미 어차피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럼 도대체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고 대화에 집중하지?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와 이 집중을 요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려면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에 좋은 것으로 명상을 그 저자가 말하고 있고, 그 명상은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명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딱 5분만 몸과 호흡과 생각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핵심은 그 알아차린 걸 그냥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아차린 거를 일일이 다 말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알아차리는 거 덕분에 말이 더 느려지게 되고 자신의 생각에 대한 통제권을 나 스스로 갖게 되고, 또 정말 내 말이 내 생각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마구 말을 낳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내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내 말이 훨씬 더 느리게 되게 되고, 그래서 말을 멈추게 되고 더 차분하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센스 11번째로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을 해보면 당연히 함께 보낸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거는 맞고,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행복도가 높은 거 훨씬 맞고, 그래서 행복한 삶은 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기 위해서 사람이 이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헨리 데이비 소로라든지 또 마르셀 프루스트 같은 경우도 이 정말 소음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아예 시골로 가버리든지, 아파트를 그 코르크 마개로 다 소음 공사를 해버리든지 이런 거라서, 이 고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작년에 유명했던 이 수잔 케인의 콰이어트라는 그 책에 보면 그 내향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이 혼자 있을 때 이 충전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향적인 사람은 큰 일을 못하고 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내향적인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몰입의 그 저자인 이 칙센트미하이 박사는 창의적인 사람은 외향성과 내향성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혼자 남겨지는 것을, 전기 충격을 받는 것을 차라리 선호할 만큼 외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대화를 할 때도 무조건 대화를 많이 한다고 사람과 상호적인 게 되는 게 아니고, 대화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대화를 무조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질 높은 대화를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센스 12번째,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그래서 요즘 뭐 모든 것을 다 문자로 보내는 시대고, 정말 심지어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도 문자를 하는 것이 모든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162페이지에 보면, 대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핵심 자산이었다. 우리 인간이 대화라는 게 없었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런 그 먹이 사슬에서 꼭대기에 있을 수가 없었고, 우리가 가진 어떤 근육적인 파워라고 하는 것은 2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기면 인간의 점수는 2.21점인데 이거는 멸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힘이라고는 어떤 멸치밖에 안 되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먹이 사슬의 최꼭대기에 오를 수 있었는가는 이 언어를 통한 이 의사소통 능력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폐화시키지 말고 열심히 우리가 개발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라는 것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실제로 좋은 의사소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비즈니스로도 또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게 뭐 얼마나 될까 하는데 실제로 비즈니스 지표상으로도 우리가 잘못된 의사소통 때문에 뭐 수십조를 손해보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66페이지에도 보면 또 어떤 그런 단순히 어떤 영업 실적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당 1만 원을 버는 직원 한 명을 대처하는데 39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에서 직원을 대처하는데 약 800만 원 정도가 든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일 뿐이고 유능한 사람일 때는 뭐 기하급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소통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여기서도 이 저자도 소통이 안 돼서 결국은 자기 직장을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얘기에 대해서 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는 거,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이 이제 문자나 이메일을 좋아하는 이유가 수정 가능하니까 쓰고 수정하고 이렇게 가능해서 자꾸 문자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센스 13번 13번째 편리함을 위해서 감정을 희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본인의 아들이 또 따돌림 당했을 때 그 선생님하고 소통했던 예를 알려 주시면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우리가 2000년도에 우리가 매달 140억 개 정도의 그 문자를 보냈었는데 2014년에 5,600억 개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증가인데 지금 뭐 2020년에는 훨씬 더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에서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에 친구를 사귀기가 쉽기 때문에 공감 능력은 훨씬 더 떨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감 능력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공감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생각 사이에 다리를 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공감은 정말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이다. 네. 그냥 하면 더 좋은 능력이 아니고 생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177페이지에 정말로 인상 깊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잠깐 말을 멈추는 것. 우리가 왜 연설을 할 때도 사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이미 스킬 중에 이 책 중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일부러 발표 도중에 잠깐 쉬는 거예요. 몇 초만. 그래도 사람들은 전부 다 주의를 하게 돼서 정말로 인상 깊게 만드는 것은 잠깐 말을 멈추는 것이고 미소나 웃음 같은 부차적인 요인들이다. 그래서 그 잠깐의 침묵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아무튼 잠깐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통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요즘은 8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8초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틱톡이나 이런 데서도 그 15초를 계산한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도 휴대폰이 있는 방에서 대화한 사람과 휴대폰이 없는 방에서 대화한 사람이 관계의 질이 훨씬 더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메시지를 막 전달하려고 하는 바람에 감정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정말로 우리가 그 대화할 때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14번에 보면 14챕터에 보면 말재주와 말센스는 다르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진짜 말재주 좋은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럽고 어쩜 이렇게 말을 재치있게 할까, 이렇게 재담가일까 막 진짜 너무 부러워했었는데 실제로 소통의 다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절제돼 있고 제스처도 많이 쓰지 않고 들어주는 것에 훨씬 능숙하다라고 하고 이제 본인이 해보면은 뭐 상대가 말을 그치지 않는데 어떡하죠? 상대가 너무 지루해요. 상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저는 맨날 말에 끼어드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막 그 많은 질문을 저한테 해오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질이 나쁜 대화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대해서 하는데, 우리 생각과 틀리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무능한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고 정말 아주 깊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말을 또 시원하게 잘하는 것도 이 소통하고 전혀 다르다. 말은 청산유수를 했고 정말 뭐 명문장을 말했는데 분위기는 싸해지는 거, 다 옳은 말인데 뭔가 분위기는 싸해지는 그런 거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저자가 오랫동안 이제 그 방송을 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사람으로 소설가 살만 루슈즈라는 분을 봤는데,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몇 번이나 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분에서 는 정말 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래서 이 사람과 인터뷰를 재차 거듭하면서 오히려 이 저자가 자기가 저 사람 말을 잘 듣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자기를 훈련하는 테스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어떤 훈련 과정을 들려줘서 정말 더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95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자신이 취하는 거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런 거를 고결한 결점이라는 단어로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미숙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뭐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막 책이 나오는데, 197페이지 뭐 상대의 눈을 봐라,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해가라, 들은 내용을 되풀이해서 호응해라,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여라, 아 그렇군요 라는 감탄사로 장단을 맞춰라 라고 많은 책에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저자가 해주고 싶은 제발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으면 실제로 정말 이거는 그냥 전문적인 배우일 뿐이다. 그건 대화를 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대화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대화에 얼마나 미숙한지를 스스로 깨닫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 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에서 옳음보다 친절함을 선택해라. 모든 대화의 목적은 옳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옳은 것은 없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친절함을 베푸는 편이 낫다라고 해서, 여기 그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 시작한 지 90초도 안 돼서 나갔던 본인을 보고 인종주의자라고 하면서 나갔던 사람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던 건지 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자기 반성이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다음에 여기서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뭐 직원에 대해서나 뭐 이럴 때 징계를 할 때 미팅의 목적부터 말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면 마음이 굉장히 놓인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미리 말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내려놓기 때문에 훨씬 좋다. 그래서 본인도 게스트들을 인터뷰에 모셨을 때, 자, 이제 제가 인트로를 시작하면 뭐 어떻게 뭐 12분이 지나고 어떻게 하고 손가락을 올리면 어떻게 끝날 것이다. 이런 것을 쭉 얘기해주면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내려놓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떤 조직에서나 어떤 대화를 할 때 내가 오늘 당신을 부른 것은 무엇 때문에 당신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면, 그게 가족일 때도 아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화를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그 대화를 비옥하고 질 높이는 거를 하는 거는, 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느낌, 자신의 느낌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느낌이 뭔지도 모르는 채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그 대화가 절대로 질 높은 대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맨 마지막으로 드디어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 그래서 사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사과가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는 유일한 대화법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젤노 누흐라는 여자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KKK 최고 지도자였던 켈빈 크레이그를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고 있으시고요.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생산적인 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핵심 전략을 마무리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을 갖는 것, 진심으로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진실된 의도를 갖는 것. 아까 그 앨런 머스크 얘기했죠. 그 천재들끼리 대화를 하면서도 앨런 머스크가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 앞사람은 그냥 신나서 그냥 떠들고 되고, 그래서 정말 호기심의 눈빛을 보이면 사람들은 누구나 신이 나서 떠들게 되고, 그럼 당신은 훨씬 더 그 대화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은 이미 당신이 아는 거고,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만이 당신이 새로 배울 수 있는 거다. 설사 그게 다 들어보니 그거 별론데요? 라고 하더라도 별로라는 거를 결국 배우게 된 거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편견에 대해서 검토하자. 우리가 다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아자 해서 뭐 후광 효과, 뿔 효과 이런 것도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아까 대화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기초 지식이나 뭐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보통 뭐 인터뷰할 때 우리 상식이잖아요. 뭐 그런 거를 미리 공부해서 가는 거를 굉장히 큰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딱 이 두 단어의 태도를 가져가는 게 가장 인터뷰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도. 네 번째, 논점 유지하기. 하나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제발 딴 데로 가지 말고. 그리고 다섯 번째, 잘 마무리하기. 여기서 인상 깊었던 말이 227페이지 맨 위에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보통 마지막을 하고 뭔가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 항상 어떤 부담감이 있어서 마무리 멘트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하지 말고 그 대화에 내준 상대방의 시간에 대해서 감사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그 대화가 품위 있게 마무리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대화의 기술은 사과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대방을 무장해체시켜 줄 수 있고, 또 그 자체로 내가 거기서 무엇을 몰랐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말로, 사과가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는 유일한 대화법이 사과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이 공감과 연민이 매우 다르다. 우리가 보통 연민을 공감하고 굉장히 많이 혼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233페이지에 보면 공감 능력을 높이는 4가지 간단한 방법, 능동적으로 듣기, 기쁨에 참여하기, 공통점 찾기, 그리고 상대방 얼굴에 주의를 기울이기라고 해서, 얼굴을 그냥 단순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눈빛, 어떤 호흡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